자, 여기 오늘 3단원. 자, 세포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세포호흡. 정신 차렸어? 자,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을 배웠지, 그치? 아니, 들어봤잖아, 우리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어디서, 자, 세포호흡은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어디서 일어난다고 배웠어? 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배웠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얘가 장소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나머지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원에서, 우리가 생원이 아니라 생명과학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세포호흡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그래서 100%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질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세포호흡에 대한 식을 한번 좀 써볼까? 미리. 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번 써볼게. 반응식이 포도당이 누구와 결합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여기 이제 앞에 개수는 선생님이 다 조금 무시를 할게.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죠. 뭐가 형성이 되니? CO2와 물이 발생을 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일부 어디다 저장해요? ATP에 저장합니다. 물론 생명과학에서는 32개라고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은 32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가 아니라 이거 한 34% 정도 되거든. 나머지는 열 에너지, 66%는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방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와 반응입니다. 이걸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세포호흡. 포도당을 ATP라는 에너지로 저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이 전체 단원이야. 그래서 생활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대표적인 이와 반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반응식이 이거 하나인가 싶었는데 반응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십 개가 됩니다. 수십 개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산소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산소를 필요한 호흡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는 산소호흡 또는 유기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산소가 필요한 호흡입니다. 산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로입니다. 주로 마이토콘드리아. 이유인즉슨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세포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세포호흡의 과정을 이제 하나씩 쌤이 얘기를 할 건데, 자, 한번 봐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 세포호흡 과정을 자,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여기 이제 복잡한 과정이 보이지? 뭐 해당 과정 이렇게 있는데, 자, 선생님이 밑에다가 다시 한번 여기 밑에다가 좀 정리 좀 해줄게. 자, 이게 선생님이 이 단원을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을 미리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자, 세포호흡은 자, 첫 번째. 세포호흡은 있잖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자, 세 가지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외워주는 게 너무 좋거든. 첫 번째가 이런 반응이 있어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해당 과정이야. 자, 두 번째가 TCA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1번이 해당 과정이고 두 번째가 TCA 회로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자, 산화적 인사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 해당 과정에서 자, 해당 이름 한번 뜯어보자.
당이 뭐야? 당. 포도당이에요. 해자는 무슨 해자지? 분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포도당을 아까 반응식에 처음에 넣었잖아. 사실 세포업은 포도당 하나를 산소와 결합해서 뭐가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첫 번째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반응이야. 자, 해당은 뭐라고? 포도당을 분해를 해.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은 뭐냐면 해당 과정이 끝나지. 그러면 뭐가 생성이 될까? 자, 외우면 돼. 자, 얘가 끝나잖아. 해당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만들어져.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외워야 돼. 아, 해당 과정이 끝나면 둘이 생성되는구나. 이제 하나씩 써볼게. 자, 두 개의 뭐가 생성되냐면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두 개의 NADH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의 피로부산이 생성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피로부산이 어떻게 화학식이 됐는지도 알아두면 좋죠. 자, 힌트. 포도당은 몇 탄당이야? 5탄당이래. 헐. 6탄당이잖아. 포도당이 6탄당이야, 얘들아. 6탄. 자, 그러면 그걸 쪼갰어. 몇 개의 피로부산으로? 자, 그럼 피로부산은 몇 탄당일까? 아, 잠깐만. 너무 어려워. 하나의 6탄당을 두 개의 몇 탄당으로 만들 수 있어? 아, 좀, 잠깐만. 6탄당 하나를 두 개로 만들면 몇 탄당이 돼? 하나당? 3탄당이 되겠죠. 그렇지. 당연한 거야. 얘는 3탄당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볼게. C3H4O3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이게 해당 과정의 끝이야. 자, 두 개가 해당 과정의 끝입니다. 자, 해당 과정은 조금 이따 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TCA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TCA 회로. 자, TCA 회로는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게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자. TCA 회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하고 얘는 이미 만들어졌잖아. 이 ATP가 요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졌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 같아. 이거. 근데 얘가 뭔지 모르는데 만들어졌고, 이 피로부산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TC 회로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하겠지. 그럼 반응 결과물을 또 얘기해 줄게. 자, TC 회로가 끝났지. 자, 그러면 또 외우면 돼. 2, 8, 2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2개, 8개, 2개가 생성이 돼요. 그럼 첫 번째 2개는 뭐냐면 2개의 ATP가 생성이 됩니다. TC 회로를 통해서. 자, 그 다음 8개의 NADH가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개의 FADH2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NAD 오늘 문제 풀 때 봤어, 못 봤어? 봤잖아. NADH, NAD 플러스 뭐 이런 거. 자,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보조인자야. 자, 보조인자는 두 가지가 떠 있는데, 첫 번째 복습. 하나는 조효소가 있고, 하나는 복열족이 있다고 했어요. 복열족은 이런 것들, 뭐 철이나 뭐 구리,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바로 복열족이라고 하고, 같은 보조인자인데, 그러니까 주요소에 붙어 있냐? 그 다음에 이 조효소가 탈수소 효소 주요소라고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NAD 플러스와 FAD가 있습니다. 저기 나왔잖아요. 둘 다 나왔지. NAD도 보이고 FAD도 DH2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조효소가 무슨 조효소라고 해? 탈수소 효소 주요소라고 해. 그래서 지금 수소를 붙어 있잖아. 수소. 지금 걔네들이 나온 거야. 지난주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얘가 탈수소 효소. 탈수소 효소의 주요소야. 쟤네들의 특징까지 선생님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날까 몰라? 얘는 결합력이 어때요?
약해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 수소를 붙여서 막 떨어져 나와서 돌아다녀.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결합력이, 보결 좋은 결합력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강하대. 얘는 결합력이 강하고 얘는 결합력이 약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를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 자, 아까 기억날지 몰라?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 자, 얘들아, 포도당 한 분자를 통해서 ATP 몇 개 만드니? 32개 만들어.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야. 자, 우리가 세포업의 목적은 에너지 생성이고 그게 ATP거든. 근데 여기 봐봐. ATP 몇 개 보여? 2개밖에 없죠. 여기도 2개죠.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NADH나 FADH. 얘네들은 아직 바꾸지 않은 ATP라고요. 그럼 얘네들을 ATP로 바꿔야 되거든? 이제 바꿀게. 마지막 세 번째 식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식을 다 봐봐. 여기 보면 인산화라는, 자, 인산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걸 얘기를 해요. PI를 인산화라고 하잖아. 한마디로 뭐냐면 인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뭐를 생성을 해? 여기서 ATP를 생성을 할 거야. 자,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앞에 뭐래? 얘들아, 뭐를 통해서 인산화를 한다고? 산화하면 같이 붙어 있는 게 뭐니?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ATP를 만들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지금 어때? 환원됐지? 환원된 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NAD와 FADH2를 통해서 이거를 바꿀 거야. 뭐로? ATP를. 어떤 반응을 통해서? 산화적 인산화. 자, 선생님이 식 2개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자, 원래 봐봐. NADH라고 돼 있지. 이게 산화적 인산화거든. 근데 사실 정확한 식은 이겁니다. H 플러스예요. 요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로에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원래는.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자, 선생님이,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누가 필요해? 드디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결합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럼 뭐가 나와? NA D 플러스가 다시 나옵니다. 자, 플러스 물이 한 분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물 때문에 H가 2개 있고, 얘들아, 여기서 산소 하나가 나오잖아. 그래서 물 분자가 하나가 나오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NADH 하나당 2.5개의 ATP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2.5개의 ATP가. 자, 이제 FADH2도 이제 바꿔보자. 자, FADH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FAD와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몇 개? FADH2는 1.5 ATP, 개당 1.5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끝! 자, 이게 세포의 전체 반응이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외워야 돼.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줄게. 자, 그 추가는 뭐냐면 장소야. 자, 첫 번째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자, 해당 과정은, 자, 얘가 장소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얘는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어나냐면 얘는 세포 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질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밖에. 자, 그 다음에 TC의 회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이토콘드리아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바탕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바탕질은 어디냐면 마이토콘드리아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돼요. 이게 마이토콘드리아거든.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막이 2개가 있어요. 이중막이라고 해. 자, 겉에 있는 막을 무슨 막이라고 하니? 외막이라고 해요. 자, 안에 있는 막을 무슨 막이라고 해? 내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외막과 내막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막 사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막 안부분, 여기를 다 바탕질이라고 해요.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이 TCA로는 바탕질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해당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서 두 개의 피로부산이 형성이 되면서 그 피로부산이 어디로 들어가? 바탕질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을 진행하는 거야. TCA로. 자, 그럼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는 어디서 진행하는 거냐면, 산화적 인산화는, 자,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무슨 막? 내막에서 진행됩니다. 내막. 외막은 우리가 배우질 않아요. 내막에서 진행됩니다. 내막. 이렇게, 내막. 자, 마지막 이제 쌤이 그것만 계산해 줄게. 왜냐면 마지막에 32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는 하나당 몇 개 만든다고 했어? 2.5개 만든다고 하지 않았니? 그치? 근데 2 곱하기 2.5 하면 얼마가 돼요? 5개가 되겠죠? 자, 8개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겠죠? 자, 2 곱하기 얼마야? 1.5 하니까 얼마가 되니? 3ATP가 되겠지? 최종적으로 몇 개가 돼요? 여기서 7개.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 해당 과정에서 몇 개? 7개. 자, TCL에서 총 몇 개야? 25개가 되겠죠? 자,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2개의 ATP가 생성이 되는 게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자, 한 번씩 써봤잖아. 이제 외워야 돼. 자,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 바탕질에서. 몇 개 만들어? 둘. 이것만 외우면 돼. 자, TCL로는 어떻게, 뭐가 만들어져? 2, 8, 2. 자, 마지막 산화적 인산을 통해서 NADH 하나당 몇 개? 2.5개 ATP. 자, FADH2는 하나당 몇 개? 1.5 ATP. 자, 이것만 우선 외우고 있으면 돼. 자, 이것만. 그래서 이 반응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미 이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자, 산화적 인산화 뜻이 뭐라고 그랬어? 인산화라는 것 뜻 자체는 뭐를 만드는 반응이야? ATP를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산화적이라는 건 뭐냐면, 산화 환원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는 걸 ATP 생성이라고. 그러니까, 그치? 그럼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자, 다시. EATP하고 UATP 있잖아. 얘네들은 산화적 인산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냐면 효소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은 무슨 인산화를 통해서 만드냐고 하면 여기 나왔잖아. 무슨 인산화? 얘네들은 기질 수준 인산화. 그러니까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하잖아.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만드는 ATP 생성을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ATP 생성은 두 가지로 만드는데 첫 번째가 기질 수준 인산화. 두 번째가 뭐야? 대부분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자, 기질 수준 인산화는 이제 나중에 물어볼 거야. 해당 과정을 통해서 몇 개 만들어? 2개. TCL을 통해서 몇 개? 2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에 이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왜 이름이 TCL하냐고? 자, 원래 이거 이름이 뭐냐면 트라이야. 트라이는 몇 개란 얘기야? 3개야. 트라이앵글, 얘들아. 트리플 할 때 그 3.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카르복실, 자, 카르복실릭 애시드라는 뜻이거든. 이 카르복실릭이라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그 말이야. 근데 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몇 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3개를 만들어요. 근데 왜 3개 만드는 줄 알아? 피로부상 하나당 3탄당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연료로 쓰면서 CO2가 3개가 튀어나옵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설명할게.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해당 과정 DCA외로 산화적 인산화. 됐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둘 외우고 있으면 되고 TCA를 통해서 이파리. 됐지? 둘 이파리. 자, 요것만 전체 반응이다. 이것만 알면 이제 문제가 많이 풀려, 많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워야지. 자, 우선 이거 지울게. 왜냐,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더 들어갈 거니까.
자, 디테일하게. 자,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 얘들아? 이제 해당 과정을 한번 배워보자. 첫 번째가 해당 과정이지.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해당 과정은 어디에 일어난다고? 마이토콘드리아 밖에. 거기 어디야? 세포질에서 진행되며. 첫 번째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이런 세포질에서 진행합니다. 세포질에서 진행을 해요. 자,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로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맞아. 아까 쌤 얘기했잖아. 결과물이 뭐라고? 둘, 이렇게 얘기를 했지? 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피로부산. 나중에 3, 4, 3 외우면 좋아. 외우면 좋아.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선 눈에 익숙하면 좋아. 피로부산은 3, 4, 3이다. 3탄당이다. 당연히 포도당이 6탄당이라서 얘가 두 개의 3탄당으로 됐겠죠. 자, 이제 한번 보자. 자,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한 분자의 포도당에 뭐가 됐어? 과당? 이인산이 됐지, 그치? 자, 이인산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인산이 붙었다는 얘기야, 우선. 자, 포도당이 이인산이 됐어. 그러면 원래 인산은 누가 주는 거야? 항상 ATP가 제공을 해야지. 이해됐지? 그래서 해당 과정은 초반에 두 개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얘들아, 두 개를 먼저 써버려.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최종적으로는 만들지. 이유가 뭔 줄 알아? 뒤에서 몇 개 만들어? 4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얘가 과당 2인산이 된 다음에 각각 쪼개져요. 찢어져서 이게 반응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당 NADH 하나, 두 개의 ATP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해당 과정이 되면 선생님이 두 개의 ATP가 생성이 되고, 자, 두 개의 NADH가 생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피로부산이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실제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2ATP를 쓰고 플러스 4ATP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쓰고 4개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과정이야. 알겠지? 두 개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얘들아.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해당 과정이 어때? 일어나지? 맞아. 이 말이 맞아. 처음에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잖아. ATP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야. 왜냐하면 처음에 써야 되거든. 먼저 쓰고 나중에 4개를 만드는 거라서.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해당 과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죠, 문제에서. 자, 이게 해당 과정. 야, 얘들아, 해당 과정 끝났다. 해당 과정 끝났어. 더 이상 없어. 해당 과정 뭐 더 깊이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세포질. 결과물이 뭐야? 둘. 두 개의 ATP, 두 개의 NADH, 두 개의 피로부산. 자, 왜 두 개의 ATP야? 마이너스 2ATP 플러스 4ATP 끝. 이게 해당 과정이야. 이게 해당 과정 더 이상 할 거 없어. 근데 원래 우리가 전체적인 세포업은 다른 말로 무슨 호흡이라고 해? 다른 말로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해서 우리가 유기호흡, 산소호흡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 봐봐. 해당 과정. 얘들아, 여기 봐봐. 해당 과정. 산소 필요해, 안 필요해? 산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당 과정은 산소하고 전혀 상관없는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가 산소호흡이 없고 무슨 호흡이 있어? 무산소호흡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호흡도 하고 무기호흡도 하는데 그 무기호흡도 해당 과정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썼냐면 밑줄. 얘는 산소의 유무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유기,
호흡과 무기호흡의 공통 과정이야.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에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에서 공통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지. 해당 과정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됐죠?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공통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산소가 있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 이제 TCA 회로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만 마이토콘드리아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고, 산소가 없으면 여기 세포질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 끝나. 더 이상 없어.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하면 2개밖에 못 만들어. 더 이상 못 만들어, ATP를. 요거는 그냥 써버리고. 얘네들은 그냥 써버려. 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자, 요게 첫 번째 해당 과정.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자, 2개의 피로부산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수준 인산화라고? 이제 물어봐. 아, 이렇게. 효소가 직접 만드는 ATP를 우리가 기질 수준 인산화.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어, 얘들아. 아, 물론 이제 3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여기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하나가 더 있어.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 다음 시간에도 이거 못할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잠깐만. 광인산화라는 말이 있어. 광인산화 뜻이 뭐니? 그치. 빛에 의한 ATP 합성. 그럼 그건 누가 하겠어? 엽록체가 하는 거야. 그게 광합성에서 하는 거야. 광합성에서 ATP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광합성에서 식물이 하는 ATP 합성을 뭐냐면 광인산화라고 해요. 그건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거든. 그 3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거. 간단하지? 자, ATP를 만드는 반응을 뭐라고 해?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산화환응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거를 산화적 인산화. 자, 그 다음에 효소가 직접 만드는 걸 기질 수준 인산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광인산화. 그래서 광인산화는 누가 만들어? 엽록체가. 바로 식물이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 4ATP 빼기 뭐라고 나와 있니?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 자, 해당 과정 이걸로 끝. 자, 해당 과정 이걸로 끝. 자, 기질 수준 인산화 맞죠? 효소가 이렇게. 효소가 직접 ATP를 합성하는 걸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 개수는 총 4개. 해당에서 2개, TC회로에서 2개. 자, 이제 TC회로. 막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 설명 한번 해볼게, 여기. 자, 복잡하지? 잘 봐봐.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해야 돼. 얘들아, 해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거 봐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 과정은 뭐냐? 우선 박스부터 한번 쳐볼래? 우리가 배운 게 피부산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세틸 COA. 그 다음에 시트르산. 우선 박스만 쳐봐. 알파케토 그루타르산,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사라즈. 자, 우선 박스만 쳤으면 이게 물질들이야. 됐죠? 물질들입니다. 자, 선생님 다시 쓸 거야. 다시 쓸 거야.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게끔. 이것도 하나의 원리가 있어. 원리가. 이게 원리가 있거든. 자, 선생님이 쓴다. 자, 쓴다. 자, 처음에 피로부산이 이제 들어오겠지. 얘들아. 피로부산이 들어와. 그럼 피로부산은 몇 탄당이라고 했어? 3탄당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C3 이렇게 쓰는 거야. 처음에. C3가 들어와. 이게 피로부산이야. 그러면서 얘가 산화가 돼서 C2가 되는 겁니다. 됐죠? C2가 돼요. 우선. 근데 얘가 이제 누구하고 만나요? 자, 누구하고 만나면 C4하고 만납니다. 준우야, C2하고 C3가 만났어. C2, C4가 만났어. 그럼 뭐가 되니? C6가 되겠지. C6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C6이 뭐가 되냐면 C4가 돼요.
뭔 소리야? C5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C4가 되고 C4가 되고 C4가 되고 C4가 되고 이겁니다. 자, 이게 TC의 회로예요. 요게 TC의 회로입니다. 이게 TC의 회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회로를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탄소수로 외우면 돼. 알겠지? 탄소 개수로 이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들아, 탄소수가 줄었잖아. 탄소가 3개였는데 2개로 줄었잖아. 그러면 얘가 탄소가 빠져나가야 되잖아. 탄소가 줄 때마다 어떤 형태로 빠져나가냐면 무조건 CO2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C3가 C2로 될 때 CO2가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와? CO2가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CO2가 빠져나갈 것 같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O2가 꼭 빠져나갈 때 동시에 생기는 게 있어. 뭐가 생기냐면 동시에 NADH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뭐가 만들어? NADH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도 NADH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항상 CO2가 만들 때 NADH도 동시에 만듭니다. 이건 외우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외우라고. 외우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름을 한번 얘기해 줄게, 이름을. 이름이 익숙하진 않지. 처음 보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이름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름을. 얘가 피로부산이야. 첫 글자만 쓸게. 피로부산.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 C4하고 C2 보이지? 얘네 둘 다 이름이 뭐냐면, 아세트산이라고 해.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활성 아세트산도 괜찮고 아세틸 COA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 그래서 피로부산이 활성 아세트산이 되든지 아세틸 COA가 되든지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 자, 이름이 좀 어렵지? 얘 C4 이름이 뭐냐면 얘가 옥살 아세트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이 만나서 C6가 돼요. 얘가 C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C6 이름이 뭐냐면 얘를 시트르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로 이름을 TC의 회로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기를 이거를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유인즉슨 뭐냐면 얘가 어디서부터 회로냐면 여기서부터 회로야. 얘가 얘로 바뀌는 건 회로가 아니야. 얘네 둘이 만나서 첫 번째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회로잖아. 사이클이니까. 여기 과정은 회로가 아니야. 피로부산이 얘들아 아세틸 CO가 되는 것은 회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뭐라냐. 그냥 피로부산의 산화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요것만 회로야. 여기만 회로인데 이 두 개의 아세트산이 만나서 첫 번째 생성물이 뭐냐면, 그러니까 TC 회로의 첫 번째 생성물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시트르산이야. 그래서 이름이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 이름이 뭐냐면, 알파, 나왔어.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이야. 자, 이름은 대충 외워도 돼. 알파만 알고 있어도 돼.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석신산이라고 해요. 석신산. 얘들아, 석신산은 한글일까 영어일까? 이거 영어야. 석시닐 애시드라고 해. 그렇지. 그거를 석신산이라고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푸마르산. 얘는 말산. 끝. 이름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름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 얘들아, 이름을 너무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처음에는 보고 풀다가 외워질 거야. 다시 C3가 C2가 돼. 그래서 아세틸 COA. 아세트산끼리 만나서 시트르산, 알파케토그루타르산,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살아세트산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제 나머지 만들어진 이제 물질을 선생님 마저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서 자, 알파케토 그루타산이 석신산이 될 때 유일하게 여기서 ATP가 한 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 푸. 푸 어때? 석신산이 푸마르가 될 때 F지. 석신산이 푸마르가 될 때 여기서 유일하게 F가 나옵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F. 푸마르산이 될 때 F가 하나 나옵니다. 푸마 알지? 메이커. 푸마. 얘가 바로 푸마르산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말산이 얘가 될 때 여기서 ADH가 마지막 하나가 나옵니다. 다 했어, 얘들아. 자, 다 했어. 자, 왜 다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숫자 한번 적어볼까? 자, 선생님이 TCA로가 끝나면 몇 개 만든다고 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TCA로가 끝나면 2, 8, 2. 그치? 2개의 ATP. 8개의 2개의. 근데 피로보산이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서 회로를 몇 번 돌아? 2번. 그러니까 이거를 2로 나눠줘야 저거 하나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로보산이 하나 들어가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 4,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거 나오는가 보자. ATP 하나 만들어졌어? 하나 만들어졌지? 자, 쓸게. 요거 하나 만들어졌어. 1이야. 자, 그 다음에 NADH 몇 개야? NADH 총 몇 개? 4개 만들어야 되지. 자, 4개 나온가 보자. 하나, 둘, 3개, 4개. 됐죠? 자, FADH도 몇 개? 하나 만들면 되잖아. 하나. 끝! 이게 TCA 회로야. 이게 TCA 회로. 아까 선생님이 TCA 회로는 이산화탄소. 자, 몇 개 만들어져? 3개 만든다고 했잖아. 이산화탄소 3개. 여기 나왔지. 하나, 둘, 셋. 3CO2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3CO2. 그러니까 2개의 피로보산이 들어가면 6CO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배우냐고? 너희들은 깨끗한 종이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C3가 뭐가 돼? C2. 그 다음 누가 만나? C4 만나 CU, CO, C4, C4, C4. 이거부터 하면 돼. 그 다음에 C 탄소수가 줄 때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동시에? NADH.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여기. CO2, NADH. CO2, NADH. 알파 거시기. 얘가 알파 케토 그루타라산이거든. 여기서 유일하게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만드는 ATP를 무슨 인산화라고 해? 효소가 만드는 디젤 수준 인산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FADH2가 나오고, 여기서 NADH가 나와. 끝! 이걸 몇 번 써보면 돼요. 이름은 천천히. 물론 이제 피로부산, 아세틸 COA 또는 활성아세트산, 옥살아세트산 만들어서 첫 번째 시트르산,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살아세트산. 이거 몇 번 해보면 돼. 계속 해보면 돼요. 이거 이제 연습을 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TCA 회로입니다. TCA 회로. 얘네들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에서 일어나요. 여기 있지. 외막하고 막 사이 공간, 내막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탕질.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지우고.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요거 하나만 이제 얘기해 줄게. 여기 하나만 이제 조금 디테일한 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선생님의 얘 이름이 옥산아세트산이고 얘가 활성아세트산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보면 조효소 A, 여기 이제 COA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효소 A인데, 조효소 A가 원래는 피로보산에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조효소 A를 붙여줬지.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바로 또 빼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효소 A가 들어갔다가 그냥 빼주는 거 끝. 조효소 A를. 그래서 여기서 붙여줬다가 다시 이제 빼. 그래서 다시 사용해. 계속. 조효소 A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잘 물어보진 않은데 여기 보면 물 분자가 3번 들어가요. 물 분자가. 자, 물 2개, 그러니까 물 분자가 3개 들어가는데 물 2개는 반응, 그러니까 뭔가 생성물이 없는 곳에 다 들어가.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만들잖아. 그 다음에 알파 케톤은 다 들어가. 물 분자가. 그러니까 알파 케톤은 물도 들어가지, CO2도 만들지, NADH도 만들지, ATP도 만들어. 됐죠? 그래서 여기는 물 분자가 하나, 또 물 분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은 뭐야? 물이 들어가면 가수 분해를 하겠죠. 가수 분해를 할 거야. 자, 효소 이름 좀 얘기해 줄게요, 쌤이. 효소 이름. 자, 여기다 써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자. 여기 하나 써볼까? 여기다.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그거를 촉매하는 효소 이름을 무슨 요소라고 하냐면 무슨 요소라고 해? 이거를 탈탄산 효소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탈탄산 효소라고 해. 자, 그러면 탈탄산 효소는 어디 작용해야 하면 너희들이 찾아내면 돼? 항상 탄소수가 뭐 하는 곳? 줄어드는 곳. 그래서 C3가 C2가 될 때, 아니면 C6이 C5, C5가 C4가 될 때만 탈탄산 요소가 작동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럼 얘네들은 무슨 요소라고 하니? 수소를 넣고 빼고 하는 거를 탈수소 효소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은 다 탈수소 효소가 작동을 하죠. 안 하는 곳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다 얘들아, 탈수소 효소를 다른 말로 무슨 요소라고 할까? 산화환원 요소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탈수소 효소는 산화환원 요소야. 알았지? 산화환원 요소가 탈수소 효소. 동일한 말이야. 산화환원 요소는 탈수소 효소. 동일한 말이다라는 거. 자, 얘 이름을 뭐라고 얘들아? 누가 해줘? 기질 수준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거야. 인산화 효소. 이건 쓸 필요까지는 없고.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복잡했는데 대충 느낌은 오지? 이거는 그러니까 탄소수로 너희들 외우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C3였는데 C2가 됐고 누가 만나? C4가 만나서 C6이 됐고 C5가 됐고 C4, C4, C4 여기서부터 하면 되고 다시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탄소수가 줄 때마다 CO2와 뭐가 동시에 만들어져? NADH. CO2와 NADH 동시에 만든다. 그 다음 알파 케톤은 다 만들어. FADH2 빼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TP 하나 만들어지고. FADH2는 언제 만들어? 푸마르산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만든다는 거. 그거 외우면 되고. 마지막에 NADH 하나만 추가하면 이 회로는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는 그냥 보고 풀어. 괜찮아. 보고 막 풀어. 생각 안 나면. 처음에는 안 보고 푸는 연습을 좀 하되, 처음에는 조금 보고 풀어도 괜찮아. 알겠지? 처음에는 좀 보고 풀어. 자, 요게 지금 TC의 회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곳에, 여기 없는 곳에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써볼 거라고 같이. 그럼 너희들은 눈으로 보다가 외울 수 있게끔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산화적 인산화 가볼까? 이것도 이제 큰 대략적인 개요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려고. 개요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화적 인산화는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이 반응 이름은 산화적 인산화야.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은 정의가 뭐냐? 화학에서. 민용아. 끊임없이 우리 화학을 열심히 하는 우리 민용이. 산화환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지 않니? 산소를 주고받고, 수소를 주고받고, 마지막이 뭐야? 전자 이거야. 전자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우리가 전자 전달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ATP를 생성을 하는 거야. 전자를 준 놈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놈이 있어? 받는 놈이 있겠죠.
그러니까 산화적인 산화는 전자전달계라는 한 어떤 그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마이토콘드리아 외막 말고 어디? 내막에 존재. 내막. 여기 보이지? 이게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 그려줄게. 자, 이거 마이토콘드리아 그림 그려줄게. 자, 이 그림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막이라고? 내막이야. 자, 외막을 그리면 어떻게 되니? 이게 외막이야. 그러니까 얘가 외막이고 얘가 내막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막 안에 이 전자 전달계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산하고 환원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얘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자, 누가 환원된 거야? 위에 게 환원된 거고 아래 게 산화된 거지.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는 화학이 아니야. 얘들아, 산화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자, 종이가 산화됐다. 어떤 느낌이 들어? 다른 단어로 한번 써봐. 아니, 과학적인 용어 말고. 사라진 거야. 맞지? 산화가 됐다라고 하면 사라지는 거야. 야, 너 그거 환원시켜놔? 그게 무슨 뜻이야? 되돌리는 거지. 그럼 어떤 게 에너지가 더 큰 거야? 환원된 게 에너지가 큰 거야? 아니면 산화된 게 에너지가 큰 거야? 환원된 거야. 이해되지? 수소를 붙으면 환원된 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에너지가 커, 얘가 에너지가 커? 위에 게 에너지,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뭐야? 쓰레기 된 거야.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 얘를 앞에서 보니까 해당 과정을 통해서 2개 만들고 또 어디를 통해서 8개 만들었어? TCA 회로를 통해서 얘를 8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뭐로 환산을 할 수 있어? 이게 지역 화폐라니까. 물건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물건이 뭔데? ATP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다고. 자, 요거 이제 대충 그림 그려놨지? 이제 좀 이따 다시 와서 설명을 할 테니까 밑에 그림 한번 봐볼래? 이 밑에 그림이 뭐냐면 봐봐. 밑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Y축이 뭐냐면 에너지 수준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NADH가 뭔지 모를 단백질. 이게 전자전달계 줘. 줬지? 에너지가 높으니까 줬어. 그럼 얘가 이제 전자를. 이게 다 전자가 있어야 얘들아. 전자를 막 줘. 그럼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점점 아래로 낮아지잖아.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 쓰겠지. 어딘가에 쓰냐면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요 그림이야.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면 자, 요거 하나 보여?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노란색 요거 보이지? 요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다른 거야. 얘는 좀 다른 거야. 이렇게. 자, 노란 거 3개하고 붉은색 하나는 다른 물질이야. 자, 첫 번째 노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양성자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펌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얘들아, 생명과학에서 펌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아, 들어봤어야 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 기억나지? 자, 선생님이 그때 수업한 사람들은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펌프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이게 펌프지. 선생님 뭐라고 있어? 일하고 있잖아. 펌프는 저절로 되는 거야?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자, 무슨 얘기냐면 항상 펌프는 어디에서 어디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저절로 이동이 아니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억지로 이동해야 돼.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고. 자, 아까 그림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나? 자, 얘가 내막이라고 했죠. 여기에 뭐가 있어? 외막이 있습니다. 자, 수소이온이 어디 있냐면 여기서 수소이온이 막 나와요. 다시. 자, 바탕질에 있는 수소이온을 어디로 이동을 시켜? 막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막 넣어줘. 그러면 수소이온이 어떻게 될까? 거기 많아지겠지.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에너지, 자 NADH나 FADH를 통해서 여기서 어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펌프질을 막 해주는 거야. 걔가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펌프질을 해주면 수소이온이 막사이 공간에 쌓여. 근데 어느 순간 딱 있잖아. 쌓이다가 보면 나중에 한계점이 딱 되잖아. 그러면 수소이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 수소이온이 뽕 하고 내려와 버려요. 자, 이때 얘 이름을 뭐냐면 ATP 합성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아까 노란색은 에너지를 썼지. 억지로 넣어줬잖아. 펌프니까. 그럼 붉은색 봐봐. 얘는 많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나와? 적은 쪽으로 나오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얘가 수소이온이 딱 나오면서 봐봐. 뭐가 합성이 돼? ATP가 합성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만드는 ATP 생성 원리야. 자, 그럼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별표. 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자, 뭐가 별표냐면, 자, 너희도 혹시 pH 알아? 다시 이것부터 해볼까? 수소이온 농도는 어디가 높아야 ATP가 합성이 되니? 여기야. 막사이 공간이 어디보다 높아야 돼?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열보다 높아야지만 ATP 합성되는 거야. 혹시 너희들 이거 들어봤어? pH? pH 들어봤지? pH 들어봤다고 해줘. pH 들어봤잖아. 자, pH는 높은 게 수소이온이 많은 거야? 낮은 게 수소이온이 많은 거야? 이 침묵은 뭐지? pH 2가 수소이온이 많아? pH 7이 수소이온이 많아? 2지. 우리가 자 다시 pH 7이 중성이야. pH 2는 뭐야? 산성이야. 수소이온이 겁나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pH는 누가 더 많아? 바탕질이 높고 막사이 공간이 낮을 때 ATP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ATP가 합성되는 수소이온 농도의 이제 농도 기울기 차이가 생기는 거지. 자, 이거 이제 천천히 다음 주에 또 복습할 거야, 얘들아, 이거를. 이론 원리에 의해서. 자, 이런 디테일한 건 잘 몰라도 돼. 뭐 사이토크롬, 뭐 Q, 뭐 이런 건 이제 잘 몰라도 돼.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원리 자체가 중요해. 자, 심지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심지어 해당 과정과 TCA 회로와 NADH와 FADH도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싹 필요 없어. 다 버리고 오로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수소이온, 그러니까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을 채워주지. 그러면 ATP가 저절로 만들어져.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TP를, 자,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원리는 오로지 얘만 유지를 해주잖아.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만들려고 이 앞에서 열심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NADH도 만들고 FADH도 만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ATP 합성의 원리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만 만들면 되는데 어디가 농도가 높으면 된다고? 막사이 공간에서 수소이온이 높기만 하면 ATP가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기 나왔잖아. 그래 알아. NADH당 몇 개? 2.5개. FADH2당 몇 개? 1.5개 만든다. 자, 이게 이 단원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해봐야지. 첫 번째 무슨 말은? 해당 과정. 두 번째, TC. 세 번째, 산화적 인산. 자, 요거는 한 거의 2주, 3주 정도 이제 복습을 해줄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이렇게 외우게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지. 요거 관련된 문제를 풀면 내가 대충 외웠던 게 어디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제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연습은 몇 개 할 거야.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단원 여기 보잖아. 나하고 이거 할 거거든. 정리를 할 거거든.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야.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갈 건지. 이렇게. 요런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거지.
찾기 문제. 이런 거. 자, 오늘의 숙제는 얘들아,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 기본 문제를 푸세요. 기본 문제만 풀되, 어디만 빼면 되냐면, 아마 11번은 못 풀 거야. 이거 안 배웠잖아, 아직. 여기 설명은 안 했거든? 그러니까 기본 문제는 풀지 마세요. 아니, 11번만 풀지 말고, 10번까지만 대충 한번 풀어봐. 내용 보면서 얘들아, 10번까지.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또 뭐가 있냐면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소 관련된 프린트물이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숙제는 두 가지. 기본 문제 풀고 여기 푸는 거. 알겠지?